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럽 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증시가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상승을 했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왔을 때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상승을 했는지 예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한 지금 그러한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락한다라고만 볼 수도 없고요. 상승한다라고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중간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응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이제 들고 가겠느냐. 예, 이러한 부분 이런 것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그러니까 종목별로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떠한 종목이죠? 네, 지수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 지수가 그러니까 증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간다.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분석하기가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어떠한 내용, 어떠한 뭐 좋은 내용이 나와서 급등을 시킨다라고 하면 모를까 뭐 코스닥 중소형주 어떤 뭐 테마로 엮여서 어떠한 뭐 조금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한다. 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증시를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 대장주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개인이 많이 사고 있다. 지금 개인이 많이 산다.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안 좋다. 물론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리는 이 구간에서 이 밑에서 개인이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개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밀리는 시장에서 저는 개인이 뭐 잡은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딱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과 뭐 외인과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두 주체 이렇게 같이 뭐 매수를 해준다든지 뭐 그죠 개인만 뭐 매수를 했을 때 올리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외인 뭐 기관 이런 쪽에서 조금씩 들어와 주면 예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대한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자,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글쎄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과연 고점이냐, 저점이냐, 뭐 어떤 모습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추세를 그려보신다든지 또는 이 저점에 대한 반등에 대한 부분 또는 그 이격, 이런 것을 예, 같이 확인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있다. 이렇게 애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많이 얘기 나오는 그런 의견 쪽에서도 한번 예,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부분 단순히 뭐 코로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북한, 뭐 일본 또는 뭐 중국과 미국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어느 정도의 미리 좀 대응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시간이 약간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증시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증시도 약간 좀 위로 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오늘 많이 밀렸고 그 저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 뭐 0.1%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뭐 미국장이 밀리면 뭐 바로 또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기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상승, 자 지수도 마찬가지죠. 네,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어제가 아니라 네 이러한 수급도 좀 같이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금요일 수급에 비해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간 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프로그램 매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죠.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도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차트죠. 차트나 수급이나 이제 이런 위치를 봤을 때 이 자리가 괜찮다 안 괜찮다 아주 정확하게 또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위치들 있잖아요. 그런 위치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왜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오는지는 솔직히 조금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무조건 수익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랑 생각이 비슷하다 그래서 뭐 제가 매매를 잘한다 또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니죠. 얘네가 뭐 손실도 보고 저도 손실 많이 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에서 왜 매도 왜 매수가 들어오는지 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으로 보면 꼬리가 길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월봉상에서는 꼬리가 길면 좋지 않고 여기에서 또 특히 양봉의 몸통이 좀 컸었어요 이번에 그죠? 컸는데 거기에서 다시 음봉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아주 그건 제일 안 좋은 모습이죠. 일단은 그럼 지금 빨리 7월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음봉까지의 모습을 자 내려온 상태는 아니지만 일단 몸통이 좀 작아졌다. 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기술, 단순히 차트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기술적 분석이 충분히 된다. 이 부분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차트가 아니라 수급과 거래량을 보면 거기에 있어서 움직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할 수 있다. 맞출 수는 없어도 예측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52,300원에 대한 부분을 지진해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자 들어 올릴 때까지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러한 부분까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면 일단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이 라인은 지금 이 전에 여기처럼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주봉에서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단기 중에 좀 넓게 보잖아요. 그렇죠? 단기 중에서 좀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주봉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일단은 아직까지 제가 돌파가 나와서 얘기를 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예전부터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제가 예전에 이 캔들 다 없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항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어디 볼까요? 종가상으로 보면 자, 5천 제가 설정해 드린 라인 정확하게 지금 종가가 됐죠. 그리고 자, 갭상승을 했는데 갭상승을 했는 상태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빠진 상태죠. 빠진 모습에서는 그 저항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자리가 저항이다. 여기가.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요, 이 5,300원에 대한 부분도 저항이긴 하지만 여기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 구간이.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지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랑 연관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은 맞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밀리면 상승보다도 어떻게 하락에 대한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넓어요.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다음은 당연히 제가 예전에 이 21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삼성전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작은 뭐 소형 중형주만 이평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정한 라인은 단기적인 대응이고, 이평선은 다음 제가 말씀드린 자리 그 다음에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일봉에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이때 여기죠. 이 자리도 지금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전에 설정해드린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를 안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봉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하고 일봉에서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반등이. 그러면 지수로 봐도 뭐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정해 드린 이 라인대를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러한 부분, 그렇죠?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5,170원, 아니 5,000이 아니라 51,700원. 네, 이 자리도 좀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구간만 봤을 때요. 이 구간만 봤을 때, 여기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지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밑에 60선도 있죠. 근데 60선을 떠나서 60선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봐야죠. 보는 건 보는 거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이 라인 때는 빠져도 지지할 구간이 많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지지하는 구간이 많은 것을 어떻게 밀린다라면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지할 곳이 많다. 하지만 밀리면 안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지를 강하게 해야 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무너진다라는 것은 튼튼하게,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물을 설계를 했을 때 내진 설계를 잘해서 튼튼하게 지었어요. 뭐 지진의 6 정도 되는 거기를, 그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했는데 지진이 7이 왔어요. 그럼 무너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한국의 지진이 몇이다. 거기에 대해 맞춰서 내진 설계를 했다. 근데 이 삼성전자도 그렇게 튼튼하게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밀리면 무너진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 조금 밀렸다라고 해서 확 무너진다 이게 아니라 일단 빠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음봉을 밀리죠. 다시 올라가면 돼요. 하지만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지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요. 여기처럼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질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기준을.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자 여기 있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뭐 손절한다든지 매도 매수 뭐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성전자를 얘기한다가 아니라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뭐가 되죠? 지수 관련된 코스피 종목은 다 같이 볼 수 있다.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뭐 다른 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 빼고 전체적인 그냥 코스피에 대한 대형주 그런 흐름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저는 이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그거를 다 분석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